안녕하십니까. 정통 FX 마진 스쿨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X 시장의 공포심리, 금융시장의 공포심리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각 상품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FX 시장의 성격,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X 시장의 주역은 달러입니다. US 달러입니다. FX 시장의 주역, 히어로는 USD고 나머지는 조연입니다.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디안 달러, 뉴질랜드 달러 다 이건 조연입니다. 조연. 주연은 누구냐?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US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이 나침반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US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거래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매한 경우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USD는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전자산. 근데 이 USD도 더 강한 게 사실은 재퍼니스행입니다. 시장이 공포시장, 아주 대불안, 공포시장,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시장이 공포 시기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게 바로 시장의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이 US 달러와 스위스 프랑, 재퍼니스행 이걸 안전자산 화폐라고 그러고 나머지 화폐들은 위험자산 화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시장 공포 시기 때는 USD 강세, 기타 위험자산 약세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 현실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US 달러, 재퍼니스행이 엄청난 강세를 띄었어요. 나머지 화폐 자산은 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FX 시장의 시황 파악이란 뭐냐? 이건 바로 한마디로 USD가 강세냐 약세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험 선호장일 때는 USD가 약세가 되죠. 이때는 나머지 USD 약세장이라면은 이게 잘못 표현되네요. 유로만 강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GBP, AUD, CAD, 뉴질랜드 달러 모두가 강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US 달러가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거래를 삼가가 아니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황이 확실할 때, 즉 USD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분명할 때만 비로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은 이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된다는 학설이에요. 조정이 된다. 어떤 금융상품이 올라가면은 일단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대신 떨어진다. 스스로 조정이 된다. 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런 것을 반복을 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인데 패닉장일 때 자 패닉장이 연출이 될 때는 이런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한없이 올라가고 하늘을 모르고 떨어지는 것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조정받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바이로 들어가고 또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올라가겠지. 바이로 들어가고 다 망하게 됩니다.
시장은 공포시장일 때는 끝을 모르고 내려간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거예요. 공포시장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하지, 그렇지 않은 공포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나 균형이론,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들, 경제학의 이론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이런 위기 때, 공포시장 때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들의 금융시장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가 폐망하면서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자, GBP JPY는 날마다 수백 핍 떨어졌다. 1000핍 정도 떨어지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는 올라가겠지. 계속 떨어지니까, 날마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고 합리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따른 예측을 하면서 JPY의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위로 올라가기를 예측하면 바이 포지션을 취해야죠. 그러나 계속 하락하게 보냈다. 끝을 모르고 다시 2000핍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제는 진짜 올라가겠지 하고 또다시 합리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따른 예측을 하면 매수 포지션을 또 취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과는 반대로 바닥을 모른 채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5000핍이 떨어지자 이제는 진짜 올라가겠지 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또 취했다. 그러나 가격은 마냥 떨어져 결국 6개월 만에 10,000핍이나 급락하는 패닉장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 여기서 저도 물론 당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이 공포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극명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07년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가 태동이 돼서 이게 근 12월 2008년 12월 이게 2008년 8월입니다. 이게. 자, 여기 이때가 얼마냐면은 215 파운드행입니다. 파운드행이 1파운드당 215였던 것이 2008년 12월 약 4개월 만에 얼마로 떨어졌냐? 115 거의 11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00핍이 떨어진 거예요. 1만 핍.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한 계약, GBP JPNS행 1계약만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 1계약. 뭘로? 셀이라는 것은 하락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00핍이 떨어졌기 때문에 1계약에 필요한 돈은 얼마죠? 1계약에 필요한 돈은 레버리지 100배 때는 $1,000입니다. $1,000는 자, $1,000가 얼마라고 했겠어요? 10,000핍의 이익을 취하면은 1핍은 $10이기 때문에 결국 $10만. 자, 투자한 돈은 얼마였죠? 1000핍. 1000핍이 $10만 되었어요. 1000핍이 $10만 100배죠. 10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예측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00핍 떨어질 때 오르겠지. 그래서 바이 포지션 취해야죠. 망하고. 또 1000핍 떨어져 이제는 진짜 오르겠지. 또 바이 포지션 취했다가 또 망하고. 한 5000핍 떨어지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진짜 올라가겠지. 그러다 또 망하고. 일본의 모든 와타나베 보인다. 일본의 모든 FX 투자자들이 이 시기에 거의 전멸했습니다. 왜? 이러한 시장의 공포심리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쭉 재퍼니스행은 얼마 올랐냐? 10,000핍 올랐어요. 거의 한 7년 동안에 10,000핍을 꾸준히 올랐는데 오르는데 7년 걸렸어요. 10,000핍이 7년간. 그런데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시는 이제는 진짜 올라가겠지 하고 했지만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 합리적 분석, 이런 분석을 따라서 거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들 경제학적으로 따지고 경제 이론을 따지고 균형 이론 따지고 보이지 않는 손 이론 따지고 아무리 경제학 이론을 여기다 붙여봐야 시장은 그것과 반대로 갑니다. 공포심리. 공포심리 때는 왜 이런 게 나오냐. 자, 이렇게 공포심리 때는 주식지 다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우도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뭘 사야죠? 여러분들 현금은 항상 이의를 해야 됩니다. 이의를. 그냥 현금채로 은행 예금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전한 미국 채권, 일본 채권, 미국 국가 채권, 일본 국가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일본 채권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자산을 앵화로 바꾸는 겁니다. 앵화로. 왜? 일본 채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앵화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이렇게 파운드 재퍼니스형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시장 공포 심리 때는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를 한다.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US 채권, 미국 채권, 일본 채권. 그래서 US 달러 재퍼니스형이 초강세를 약 1년 이상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종말이고 공포시장의 이론입니다. 시장 공포시장의 이론. 보이지 않는 손의 종말, 다 좀 전에 설명한 거죠. 패닉장에서는 이러한 균형 이론 전혀 맞지 않는다. 자, 이것이 당시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이나 일본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USD와 재퍼니스형이 급등한 원인이 된다. 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동 준칙으로 삼아야 될 시장은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때 기술적 분석 이론, 또 경제학 이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으로 행동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시장이 가는 방향대로 맡겨야 된다. 여기에 반발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 반발하면은 죽음뿐입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시장이 답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곧 답이에요. 왜 시장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답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시장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